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4월 6일, 현재 시각은 4시 43분을 지나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 코드모라 042670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기준 지지구간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상승 돌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 반등 나온 부분들이 좀 있긴 했지만 제가 이 만원대 부분을 좀 포인트로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주가가 좀 빠진다라고 하면 이 만원대 지지구간에서 좀 반등이 좀 나와줄 것인가. 속도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 속도적인 부분들을 좀 본다면 돌파를 했다가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면 21선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만원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22편 결국에는 속도가 좀 빠르게 움직인다. 내일 갑자기 탁 떨어진다라고 하면 21선이 올라오기 전에 이 만원을 터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등 나오는 것들, 아래 꼬리를 말고 올라가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속도가 천천히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21선이 올라올 시간까지 좀 버텨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원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들을 이 구간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이게 사실 별건 없어요. 제가 이전에 이 인프라코어 이거를 좀 브리핑을 드린 게 매각을 결정하기 전에 두산 인프라코어냐 두산 바켓이랑 같이 매각을 하느냐 그 매각을 결정을 하기도 전에 그리고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당시에 좀 드렸었었고 인프라코어만 매각을 한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본입찰 아니면 예비 입찰 뭐 그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을 하면서 이제 현대라든가 유진이라든가 누가 입찰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지금까지 8,500억으로 현대중공업 지주로 결정이 된 것들 그 과정들을 지금까지 계속 브리핑을 드리면서 함께 해오고 있어요. 지금 당시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가 1조 정도 가량으로 매각이 좀 되지 않을까. 많게는 1조 2천억 원 가량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8,500원 가량으로 결정이 좀 됐었고 당시에 또 이제 중국 그 FI 재무적 투자자 분들의 그 지분 뭐 그런 소송 그런 것들도 좀 진행이 되고 있었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8,500원으로 억 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주식수를 계산을 했을 때 그 포인트가 당시에 이때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렸었던 때가 8,500억으로 결정이 나고부터 평균 단가가 이 8,500억 나누기 주식수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 주당 가치가 만 원이다. 만 원 부근이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만 원의 지지를 좀 받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원초적인 가격이 지금 당장에는 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드리는 거예요. 어제는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조금 복잡했기 때문에 여기랑 절반 부분 고점이랑 저점이랑 캔들의 절반 부분이 만 원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8,500억 원 가치에서 주식 수량을 좀 나누게 되면 이전에도 만원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이 만원이라는 이 가치가 좀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반대 의사 청구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8,200원이 되겠지만은 8,220원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지만 이거는 수정 공시가 추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반대 의사를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매수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이전부터 좀 모아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권리가 있겠죠. 그런 분들이야 뭐 가지고 가시면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신규 매수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가가 얼마나 어디에서 저렴하게 사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공업을 지분을 받을 때 중공업의 두산 인프라코어 말고 두산 중공업의 가격을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싸게 사서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뭐 모든 주식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맞죠, 그게 맞죠. 근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주말 동안 말씀을 좀 드렸을 때 굉장히 좀 댓글에 좀 그 댓글이 좀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그거를 제가 답변을 좀 드린다고 전부 다 이제 답변을 드리진 못했었지만 어제 영상에서 좀 풀어드렸던 것들을 좀 이제 봤을 때 보셨더라고 한다면 뭐 일단은
댓글이 뭐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 좀 이해를 어떤 상황들인지 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 이해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두산중공업의 매수가를 결정하는 부분들이고 배정을 받는 비율은 주식수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공매도 이거는 굳이 공시가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공매도를 써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 일단 뭐 그런 부분들 공매도는 분할을 하고 나서도 공매도가 생긴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분할을 해가지고 각각 이제 갚아야 되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갚겠죠. 공식에 나와서 그 전에 갚으세요라고 거래소가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비율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거는 설명을 계속 매일매일 좀 드리려니까 저도 좀 힘드네요. 자, 두산인프라코어를 1주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0.3주 두산인프라코어가 남는 거고, 두산중공업을 0.47주. 근데 단주 미만이 되잖아요. 1주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절삭이 돼요, 절삭. 그러니까 몇 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비율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두산인프라코어를 몇 주를 갖고 있느냐고요. 매수가가 얼마냐에 대한 부분들이 곱하기 0.689 이렇게 한 게 두산중공업을 배정을 받잖아요. 0.47주 배정을 받잖아요. 473주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 가격에 곱하기 되면은 이 배정 받는 이거는 주식 수가 되고요. 이거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가격. 배정 가격. 그러니까 뭐 이 똑같은 가격에서 나는 뭐 11,500원이고 나는 뭐 8,000원인데 두산중공업을 받는 배정 가격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본시장에서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주식 수를 많이 배정을 받기에 용이하고, 수익은 여기서 이제 수익은 별도예요. 중공업을 받았는데 중공업이 수익이 나느냐 이런 것들은 별도고, 같이 보지 마세요. 다 따로예요. 별도고, 그리고 얼마나 더 싸게 사느냐, 8,200원에 더 가깝게 사느냐. 근데 뭐 8,200원이 오겠습니까? 저는 뭐 8,500원 뭐 9,000원까지만 만약에 9,000원 내려온다고 하면은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8,220원 이 가격은 이제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대 의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반대 의사를 청구를 해버리면은 분할 합병이 불가능해집니다. 전부 다 100이면 100 반대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뭐 분할 합병 계획이 무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일단은 필사적으로 좀 사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8,500원 이 구간대도 좀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합니다. 뭐 모르긴 하지만. 중국 시장 호조 지소 분할 후 성장 기대. 그래요. 뭐 이런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또 단행된다 그러면 실질적인 부분들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거래 정지한 분할 재상장 이후에가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뭐 그래요. 이런 것들이 현대중공업지주 현대건설기계랑 시너지가 내면서 실적적인 부분들을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부분들은 거래 정지가 되고 분할 상장된 다음에 재상장된 다음에 그런 모멘텀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거래 정지가 스케줄 거래 정지되고 분할 재상장 되는 부분들이 스케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실적적인 그런 부분들보다 상장 후에 가격이 12,000원, 20,000원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서 12,000원, 20,000원에 팔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적어도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는 손해는 안 보겠구나. 대신 이제 여기서 비율적인 부분들이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자, 뭐 그래요. 지금 이런 부분들로 제가 이제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들이 있는데,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시장 흐름들을 좀 봐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만 원이 안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저도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참고만 해주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맨날 그러시는데 여기서 전문가가 그것도 모르냐? 알면 제가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그냥 단순히 참고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가 움직임들 계속 지속적으로 참고를 해보면서 살펴보면서 브리핑을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고요. 제가 거의 모든 부분들을 지금까지 설명을 다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전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번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저도.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영재 수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4월 1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3전 2승 1패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자, 무조건 100% 수익이 나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랑 목표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9시에 러셀 현재가 6,2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430원, 손절가 6,0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화승엔터프라이즈 현재가 18,550원, 1차 목표가 19,100원, 손절가 17,500원, 그리고 9시 4분에 백산 현재가 1,950원, 1차 목표가 11,300원, 손절가 1,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러셀이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한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화승엔터프라이즈 9시 4분 최고가 19,200원으로 1차 목표가 돌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단기적으로 치고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 만에 매매를 결정할 수 있는 종목들. 무료 추천주로 3종목 추천해 2종목 수익, 1종목 보유 중입니다. 러셀, 화승엔터프라이즈. 보유 종목은 백산이다.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단타의 개념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경고 문구라든가 다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다 상세하게 설명을 다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보유 종목들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장 마감하는 4시경쯤에 이렇게 결산을 좀 올려주세요. 러셀 13% 정도 상승을 했다. 그리고 당일 최고가 13% 정도 상승했다. 그리고 화승엔터프라이즈 3% 정도 상승을 했다. 여기 매수가, 매수 추천가. 그리고 백산이 오늘 추측간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당일 최고가 11,300원으로 기록을 했는데 추측간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러셀, 화승엔터프라이즈, 백산 이렇게 수익, 손절 이런 식으로 합산 누적 수익률 이렇게 달별로 꾸준하게 누적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종목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100% 수익을 전부 다 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고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다. 단타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오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